안녕하세요. 네, 영어교육협동조합 인쿱이 제공하는 영어 강사 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맡게 된 박기범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요 온라인 무료 영어 강의 사이트인 한마디로.com 대표로 있고요. 지난 7년 동안 이이쿤 어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플 대표 강사로 쭉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무상교육 또는 교육평등, 교육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모든 영어 강의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서비스하는 한마디로.com의 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모린 대표님께서 협동조합을 이끌어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이렇게 강의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강의를 선물로 앞으로 드리게 될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또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나누고 한번 서로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 강의를 또는 영어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실력이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고민할 문제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티칭 스킬이라든지 어떤 교실 안에서의 어떤 태도 또는 뭐 학습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강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쭉 들어보시고 내가 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좀 부족했구나 또는 이런 부분은 내가 그동안 참 잘해왔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습을 되돌아보시면서 더 좋은 강사 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강의의 제목은요. What makes a lecture valuable? 이라는 제목이에요. 뭐 선생님들이시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죠? 무엇이 강의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 그죠?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요, 사실은 강의라든지 뭐 수업, 영어 수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치보다는요, 효과 또는 효율을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은 학생들, 우리 뭐 강의실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쫙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그 친구들이 암기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소화해내는가 거기에만 우리가 이 교육 부분 또는 강의 스킬이 치중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 제목을 valuable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데는요.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을 좀 변화시켜보자. 그것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과연 강의를요,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효과 있게 만드는 거, 뭐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또 뭐 일타, 뭐 선생님이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는 이 강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장에 보시면 찍기, 그죠? 찍기 과외 또는 뭐예요? 입시 대책 이런 거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강의들은 넘쳐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소위 말해서 profitable, 뭔가 돈이 되는 그런 수익이 되는 강의 말고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가치 있게 할 것인가? 이 강의도요,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공해예요, 공해.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다 공해겠죠, 그죠? 이 강의가 가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 강의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이익이 되고요. 많은 좋은 어떤 영향 또는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회에 걸쳐서요. 진행을 해드릴 강의가 되겠어요. 저도 계속 제 강의를 valuable하게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인고의 역사를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요, 챕터 1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챕터 1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목은요, 챕터 1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보시면 The Belief,
changes the audience.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의 강의의 전체 주제는 The belief changes the audience.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청중, 그죠?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강의를 멋있게 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고 재미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요, 우리의 강의는 우리의 강의를 듣는 청중,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죠. 그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것인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the belief,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믿음인지 또는 어떠한 생각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들어가 볼 텐데요. 스킬이 부족해서 내가 강의를 좀 하기 힘들다 또는 아는 것이 부족해서 강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강의를 가장 valuable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학벌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What do you want from your own lecture?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아마 내리시게 될 거예요. 믿음이 우리 청중 학생들을 변화시킨다 그랬는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What do you want from your own lecture?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또 그 원하는 바를 찾으셨다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 내용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내가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갑갑한 일이야. 강의를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자. 원래 뭐 시간 때우려고 그냥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서 나온다? 내가 그 강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What is essential to achieve your goal? 자, 여러분들이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강의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goal이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을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수적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재미있겠죠? 네. 자,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자, 챕터 1의 첫 번째 질문, What do you want from your own lecture?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적어도 뭔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어떤 목표가 있고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이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강의를 오래 하시다 보면 또는 뭐 좀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인지를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나름의 답을 좀 적어두세요. 힘들거나 또는 의욕이 약해지거나 뭔가 실망하거나 학생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런 목표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강의를 왜 하는 걸까? 내가 뭘 원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척여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욕을 불사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요. Lecturer's profit. 이 profit이라는 거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죠. 혹은 Student's profit. 자, 이 강사라는 거는요. 학교 교사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무래도 월급을 받고 또는 페이를 받고 그죠? 강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과외든 아니면 학원 강의든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시게 될 분이건 간에 어찌됐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그죠? 이 페이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rofit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학원 강사를 7년 정도 하면서요,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들이요, 스튜던트의 profit보다는 본인 강사의 이익에 대해서, profit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돼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학원 강사들의 특징은 뭐냐?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학생의 발전보다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의 결집체. 좀 심한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강사라고 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요, 자기를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보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또는 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명백한 어떠한 goal을 원하는 바를 설정해 놓으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난 무료로 다 강의를 하겠어. 내 몸이 부서져라 감서 애들에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겠어 라는 의욕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뭔가 짭짤한 이런 게 없으면 또는 생활이 안 되다 보면 그런 의욕이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익을 나는 내가 이 인쿱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내가 억대 연봉을 벌겠어 뭐 이런 꿈도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아니야 나는 돈 한 푼 못 벌어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온 열정을 불사르겠어 라고 하시는 것도 비현실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profit, 그죠? 강의를 하시면서 얼마만큼의 어떤 이익,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자 개별적인 목표액 또는 목표를 설정하셔갖고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면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 정도만 하면 내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솔직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돈에 치우치는 것도 보기 안 좋지만 너무 돈을 안 벌면서 몸만 고생하다 보면은 오래 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속 가능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스퍼, 영어로는 스퍼죠. 뭐예요? 어떤 촉매제 이런 역할을, 그죠? 박차를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인센티브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강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자일 것이냐, 내가 장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포지셔닝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순전히 돈을 벌겠어. 혹은 나는 순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어.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여러분 각자가 취해야 될 그런 위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걸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강사 생활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lecturer's growth, 성장이죠. 강사의 성장 혹은 student's growth, 학생의 성장. 자, 이 성장이라는 걸 제가 두 번째 화두로 가지고 왔는데요. 가끔 강사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거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죠. 연구를 하세요. 그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가 좀 더 영어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강사 선생님이 grow, 그죠? 성장하게 돼요. 여러 면에서, 그죠? 뭐 티칭 스킬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요. 단어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가끔은요,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장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쑥쑥 실력들이 자라나는구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서, 즉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서 스스로의 성장에만 너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매일 앉아갖고 고민하시고 교재도 만들고 이 교육 방식을 달리도 해보고 막 하고 자기는 열정을 막 갖고 있는데 학생은 차갑게 식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관점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내는 방법, 내가 가르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에 너무 블라인드하게, 그죠? 맹목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학생들의 성장에는 눈이 머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가르치는 건 정말 세계 최고고 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차갑게 식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죠. 나는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나 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나쁜 놈들은 이 징글징글 맞은 녀석들은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학생들의 성장이 없는 나의 성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학생들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성적이 향상이 되고 영어를 잘하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교육 방법에 대해서 포기할 준비를 하자. 깨끗이 버려야 되죠. 학생들이 싫어하고 학생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걸 고수할 필요는 없죠. 아주 간단한 예로는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서당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리학, 주자학, 이 어마어마한 진리와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서당의 선생님이, 훈장님이 하고선 가르치시는데 무릎 꿇고 앉혀갖고 외워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잖아요. 서당 선생님은, 훈장님은 그것이 과연 정말 대단한 진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걸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다가 그냥 곤방대로 한 대씩 딱 맞는 거야.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강의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테나클이라고 그러죠. 촉수를 세워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방식, 선생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 또는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맞아, 얘 성적이 막 나 때문에 진짜 올라갔어, 이런 과대평가 이런 거는 배제하시고 지양하시고 객관적으로 나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현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목표 설정에 도움이 좀 되겠죠. 네, 또 가봅시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belief가 나왔어요. 강사의 믿음 그리고 학생의 믿음. 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절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는 건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나는 투부정사가 정말 이건 것 같아 라고 어떤 하나의 학설 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이에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영어는 화살표다 그래가지고 화살표가 흐르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또 여러 가지, 그죠? 학습법에 대해서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믿지 못하면요, 말에 힘이 없어져요. 학생들은 그걸 듣고서는요, 감동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학습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에 대한 믿음만 가득 찬 나머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깨져서 슬프고 좌절스럽더라도 학생들의 가감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열고 계셔야 돼요. 그 비판 또는 그 질문,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란 얘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세상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주 최고의 강의다.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강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이 진리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것이 false belief,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판단하고 실험해보고 또 반응을 살펴보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그죠? 내가 성장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성장하는지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 후에 제가 갖게 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요, 실제로 학생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는 정말 우주 최고의 강의인 것 같아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강의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니까 정말로 되네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된다. 이게 진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강의는 valuable 하지 않단 말이죠.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강의는 이건 오염물질이에요. 괜히 시간 낭비고 영혼이 담겨있는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입식이죠. 나의 믿음을 너도 가져라.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교회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맹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죠? 끊임없는 비판 정신. 그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정말 믿는 게 맞는가? 내 믿음을 학생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가? 나는 A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학생들은 B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A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믿음,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개념을 설정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보시면요. 이번에는 knowledge냐 wisdom이냐의 문제예요. 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목에서 벌써 눈치를 채셨겠죠. 우리가 입시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강의가 많아요. 알겠지? 알겠지? 자, 이건 외우고, 이건 넘어가자. 알겠지? 그죠? 오히려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해했지? 이거보다는 어떤 게 맞겠니? 여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 비록 그것이 틀렸을지라도. 즉 뭐냐면 지식을 그냥 이만큼을 한 보따리를 그냥 던져주는 강의가 될 건지 아니면 지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강의가 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1등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지식을 던져줘서 그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한다고 1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다? 선생님이 던져주시는 지식 또는 선생님이 주시는 정보를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서 체계화하고 내가 머릿속에 또는 그죠? 정신 속에 내 것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제가 wisdom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나는 그 학생들에게 뜻도 모를 아무런 논리적인 어떤 흐름도 없는 이야기를 정보를 그냥 파편적인 정보를 던져주는 데서 그치는 선생이 될 건지 아니면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받더라도 그걸 잘 조합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서 자기 걸로 소화해낸 학생으로 만들 건지 이거는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나도 이해 잘 안 되는 나도 가끔 까먹는 그런 knowledge, 지식을 그냥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말 건지 아니면 그 지식을 스스로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내 걸로 체화시킬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 건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나중에 가서 제가 챕터 2, 3, 4 넘어가면서 신뢰를 들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추상적인 담론 수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우 뭐 세상에 그런 걸 다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knowledge, 지식을 줄 거냐 아니면 지혜를 가르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요. 챕터 1의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는요. What is essential to achieve your goal? 자, 앞에서 우리가 내가 강의를 하면서 profit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누구의 profit을 더 신경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학생이나 나의 성장 중에서 어떤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냐, 그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냐, 그죠? 그리고 지식을 줄 거냐, 뭐 지혜를 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네 가지를 쫙 하신 다음에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내가 이루어 갈 건지, 성취해 갈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2차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설정한 어떤 나의 강사로서의 어떤 목표 지점들,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들도요, 우리가 챕터 2, 3, 4 가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서, example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선생님은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이런 거 좀 나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꼽아요. 그거를 이렇게 뭐 표현을 해봤는데 뭐 좀 있어 보이려고 two E's and two C's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E가 있고 2개 C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4가지, 이게 합치면 4개겠죠, 그죠? 이 4가지가 바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뭐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expertise, 전문성이죠. 두 번째는 experience, 경험도 있어요. 두 가지가 2E예요. 2E's.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creativity. 창의성이죠. 학생들만 창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의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소통이죠. 의사소통. 자, 이 4가지인데 강사가 원하는 어떤 비전, 꿈, goal을 이루기 위한, 자기가 세팅해 놓은 goal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 4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되셨죠?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네. 자, 이 4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xpertise, 전문성이죠. 예. 한국의 학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영문과를 졸업한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문성이 떨어지죠. 물론 영문과를 나와야만 전문성이 있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영문학과나 영어교육학과를 나오지 않았으면 본인 스스로 자신만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마저 없으면 영문과도 안 나왔어, 영어학과도 안 나왔어, 교육학과도 안 나왔어, 전문성도 하나도 없어.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원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대학교 다니면서 뭐 알바식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용돈벌이로 하는 분들도 있고, 취업이 안 돼갖고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사교육이 굉장히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자체가요, valuable하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 essential한 그런 필수적인 좋은 강의냐,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어교육협동조합에서 또 트레이닝도 받으시고 또 훈련을 쌓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강의가요, 전문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아마추어하고요. 또 좀 엉망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성을 갖춰 나가신다면 실제 사교육계에 뛰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 전문성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얻어지느냐? 리서치예요, 리서치. 연구하셔야죠.
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요, 제가 강의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도 신문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 쪽에 하다 보면은, 이 통계 같은 것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런 통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2년치 정도를 한 모아놨었는데, 내가 이렇게 강의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성취도,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자뻑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최대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를 그걸 분명히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 외에도 연구할 분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뭐 국문학과 나오시고 또 철학과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혹시 또 이 소셜 리서치 여기에 대해서 좀 둔감하고 아유 가르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적은 수의, 예를 들어서 뭐 한 3-4가지 질문이라도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한테 설문을 좀 하세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을 통계화하고 어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면서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과정이요, 저는 한 2년 걸렸거든요. 2년 걸렸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때? 네,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2년의 리서치가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어요. 내가 강의를 할 때,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건 100% 효과가 있어. 이건 증명된 거야. 라는 믿음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감을 주고요, 자기의 믿음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confidence,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리서치를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저도 이후에 뭐 제가 실제로 강의에 가서 도와드리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또 years of devotion, 중요한 거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학원 강사들 중에는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 1년 만에 연봉 1억을 찍을 테야. 이건 뭐 날로 먹는 거죠, 그죠? 강사 왜 그러냐면 본인이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나는 억대 연봉의 강사가 되겠어 라는 목표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valuable한 정말 가치 있는 강의를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당장 내가 한두 달 강의했다 그래갖고 난 최고야, 너는 난 엉망이야, 난 강의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훌륭한 강사는요, 훌륭한 선생님은요, 정말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은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날 때부터 최고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최소한 1년, 2년 그런 경력이 쌓여가면서 거기에 또 전념으로 노력하시면서 전문성이라는 게 생긴다. 여러분 스스로만의 전문성. 한 1년 하다가 나는 강의 말고 다른 거 좀 해보자. 그리고 사업주도 좀 하다가 쫄딱 망해먹고 또 강의하러 와서 애들 좀 가르쳐서 돈이나 벌지 뭐.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죠? 그 전문성이 없는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강의에 1년, 2년, 3년 뭐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3년인데 투자해서 내가 최고의 선생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투자해보자, devote 해보자, 헌신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adiness to answer.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학생분들이 학습 관련 질문방에다가 또 질문을 많이 올리세요. 뭐 선생님, would와 will의 차이는 뭔가요? would, 그죠? what, 조동사 would와 will의 차이는 뭔가요? 뭐 be going to와 will은 어떻게 다른가요? 뭐 질문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와요. 그 질문 중에는 사실은요, 어이없는 질문도 있지만 그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야, 이런 질문 뭐하러 해? 이렇게 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왜 그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도대체 택도 없는 질문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
A는 A다. 너무 쉬워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 요구들,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따라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요,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또는 뭐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면서 학생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듣는 것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라이팅 강사를 하면서요, 첨삭 같은 걸 할 때 사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또 그냥 대충 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한 경우, 너무 힘든 경우는 학생들 불러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또 첨삭을 또 많이 했다고요. 뭐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학생들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어디 문제가 있는지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질문, 선생님 이건 왜 틀렸나요? 이런 질문, 이런 건 이런 게 아닌가요?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활짝 열고 계셔야 돼요. 그죠?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 야,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지 마. 또는 나 퇴근해야 되니까 이제 하지 마.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까 디보션 얘기했잖아요. 헌신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느끼시고 또 스스로 답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그것이 바로 연구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당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척척 박사, 그죠? 이런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 강의실 안에서 어떻게 내가 커맨드를 갖느냐, 어떤 통제력을 갖고 한마디로 꽉 잡고 내가 수업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강의실에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몇 페이지 할까요? 그런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런 거 말고요. 야, 나 똑바로 앉아. 날 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10가지를 얘기할 텐데 너는 이 중에서 3가지만이라도 꼭 알고 있어야 돼. 학생들에게 꽉 잡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이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 자, 얘들아 필기. 전쟁에 나가서 등을 보여주면은요, 죽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 판서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 눈을 딱 쳐다보고, 자, 잘 봐, 이거.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자, 내가 써줄게. 자, 이거 보이니? 자, 어떠세요?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이죠, 그죠? 학생들을 꽉 잡고 수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이후에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돼요.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많이 헌신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런 커맨드가 생기죠. 강의실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고 그 확신에 찬 말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The belief changes the audience.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또 실내를 들어가지고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experience죠. 이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요. 그 경험은요, 치고받고 싸우고 학생들이랑 막 엉망진창으로 막 지내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경험이냐? 인내심이 있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학생들이 얼토당토하던 얘기해도 참아야 되고 웃어줘야 되고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인내심이 중요해요. 또 하나, humility, 겸손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많이 알고 너는 모르고 너는 바보 같고 너는 이것도 이해 못하고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실제로요, 좀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라고 제 스스로 강의에 대해서 자신감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제 강의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거든. 학생들 앞에서는 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선생님인 양 행동하고요. 그리고 귀를 열고 겸손해지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상처받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좋지 않은 이야기, 좋은 얘기 상관없이 잘 듣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려면 선생으로서의 권위, 너희 이 무식한 놈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것도 몰라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고요. 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학생들은 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으로 일단 내가 내려가 줘야 돼요. 어떤 내가 비록 높은 위치에 있고 선생이고, 그죠?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고 귀를 열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한 세월이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지. 야, 너 일로 나와. 한 대 맞아. 뭐 나쁜 놈 있어.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쌓는 경험은 의미가 없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겸손함을 바탕으로 해서요. 끊임없이 학생들과 컨택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수록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게 되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게 선생님이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최고의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최고가 돼야죠. 그래야 내가 최고 선생님이지. 학생은 바보 같고 말도 안 듣고 멍청한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고요. 학생들과 접촉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또 고충을 들어주시면서 발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창의성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창의적인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창의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요, 난데없이 뻥 하고 어디선가 뭔가 대단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something different라고 제가 써놨지만 그냥 다르다 그래서 그게 창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자, 뭐와 달라야 되느냐면 기존에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한 세 가지 용법이 있단다. 명사적,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단다. 그러면 학생이 그러죠. 선생님, 그 세 가지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럼 몰라.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외워. 자, 이런 뭐라 그래요? 뭐 스테레오타입 하다 그러죠. 뭔가 너무 이렇게 단조롭고 뭔가 이 비판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고 회의라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다 보면 기존의 어떤 뭐라 그래요? 상식, 기존의 어떤 그 인습, 관습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인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objectivity예요. 뭐냐면 객관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강사 선생님들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약 파는 강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공식이 우주의 유일한 공식이다. 뭐 이렇게 막 썰을 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강의는 다르다. 내 강의는 창의적이다.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강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보면은 모든 강사가 다 자기 강의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최고가 아니야. 정말 틀려요. 잘못되고 엉망인 강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그래. 주관적이라서 그래. 자기만 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자주 드는 얘기인데, 영어는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영어가 왜 삼각형인데 도대체? 언어가 왜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수학이잖아요. 화살표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그 논리라는 건 중요하죠. 창의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증명 가능해야 돼. 그죠? 뭐라 그래요? verify.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credibility가 있어야 돼요. 믿음,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최고다, 어쩌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하시면서 창의적으로 여러분만의 강의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창의적인 건 거기서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고 있다 갑자기 꿈꾸듯이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이런 창의적인 부분도 발견이 될 거예요. 깊이 들어가셔야 되거든. 빠지셔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빠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떠한 설명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한 그러한 창의성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러한 예들도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드시죠?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의사소통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라이팅 분야를 더 많이 강의를 하실 거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writing correction, 이 첨삭이라는 거 있죠? 이 첨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강사 스스로 발전하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면 리딩 가르칠 때는 그냥 강의하면 끝나. 학생들이 이해되지? 그러면 스토리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리스닝, 그죠? 안 들리니? 이런 내용이었어. 왜 안 들리지? 귀를 좀 다시 파봐. 스피킹? 따라해보세요. Let's practice English. 따라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라이팅은 어떤 게 들어가요? 첨삭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첨삭, 글을 써놓은 걸 쫙 보면은요, 그 학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보여요. 때로는, 야, 너 성격 이렇지. 저는 그래요. 가끔 학생들한테. 야, 너 성격 이렇지. 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한테 용돈 많이 안 줬지. 이런 얘기 한다고. 글을 써놓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는 것만큼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첨삭을 하는 거는요, 좀 괴롭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라이팅 첨삭하면은 그래도 시간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막 그냥 뭐 돈을 많이 달라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비싸게 받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비싼 첨삭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과 만나서 교류하실 때에는요, 이 라이팅 첨삭 부분을요,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 과제로 삼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지겹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강의했다고. 강의는 하루에 뭐 9시간, 8시간 하면 끝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첨삭이에요. 그걸 투덜투덜거리면서 지겨웠다. 리딩 선생님은 정말 부럽다. 강의하고 그냥 답만 맞춰주면 되니까 왜 나는 강의 외에도 이런 걸 첨삭을 다 해야 되지라고 불만을 가졌더라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반도 아마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팅 첨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단지 돈을 받고 주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학생들의 needs, 그죠? 뭔가 요구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identify,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강사가 어떻게 최고의 강사가 되겠어요?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챙겨두시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또 중요한 것들은 뭐 당연히 템포, 말을 할 때 속도가 어떤지, 어떤 이 운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emphasis, 어디에 강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템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을 굉장히 다다다다다 속사포로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랑 잘 맞을 수도 있죠. 나는 원래 말이 좀 빠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연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말이 너무 빠를 경우에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강조를 할 것인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말이 빠르다 보면요, 이해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강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아이들이 뭐야 아우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저도 여러 강사님들 그 청강을 들어가 보면은요, 강의 어떻게 하시나 청강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 너무 빨라요. 강사인 나도 못 따라가겠어.
강사인 나도 무슨 소린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저걸 이해하고 있을까? 근데도 강사는 자기가 최고 강사라고 생각을 해. 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템포라든지 어떤 강조하는 그런 어법에 대해서 스스로 명백하게 잘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의 강의를 요새 좋잖아요. 그죠? 뭐 저 휴대폰 갖고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갖고 찍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트레이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은 제가 쭉 지금까지 어떤 개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주저리 뭐 설교를 좀 했는데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강사로서 필요하겠구나 하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두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챕터 2부터 4까지 그죠? 세 가지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챕터 2부터 다시 만나서 공부해보고 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 강사였습니다.